네, 안녕하세요. 김진환 전문가입니다. 반갑습니다. 장이 너무 좋습니다, 다시. 장이 너무 안 좋다가 이제 지난주부터 돌리는 흐름이에요. 그래서 제가 항상 자꾸 얘기 드리는데, 외부 활동을 제가 하고 있는데, 목요일 날 종가 배팅 가능합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드디어 이제, 지수가 코스피, 코스닥 모두 좀 턴하는 흐름입니다. 그래서 항상 말씀드렸다시피 상승으로 턴하면 상승이 깁니다. 상승, 상승, 하락, 하락, 상승, 상승 이런 식으로 상승이 더 기니까요. 조금 안심할 수 있어 보이긴 합니다. 외국인하고 기관의 어떤 매수세도 오늘 상당히 좋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 코스피 외국인 뭐 7천억대 매수를 해주고 있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 2천억대 매수를 해주고 있습니다. 기관 같은 경우에 코스피도 지금 뭐 코스피에서 4천억 정도 매수해 주고 있거든요. 선물도 외국인이 한 뭐 1조대 매수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시름 좀 돌렸습니다. 거의 설 전후 좀 뭔가 흐름이 바뀔 거라고 좀 생각을 했는데 좀 바뀌는 흐름이에요. 그리고 저희 뭐 1월 초에 지수가 상당히 안 좋았는데 뭐 그때도 아시다시피 뭐 어떤 강한 어떤 악재가 있어서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지수가 턴할 때도 뭔가 강한 호재가 없어도 반등을 보일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것이 이제 설 전날 뭐 목요일이죠. 지난 목요일 날 반등을 좀 해주고 오늘 좀 본격적으로 반등세를 좀 이어가는 모습입니다. 상당히 좋은 흐름인 게, 알테오젠 같은 뭐 코스닥 시총 상위, 제약바이오 쪽도 올라가고, 에코프로 머티 같은 2차전지도 올라가지고, 그 다음에 반도체까지 미국장의 어떤 영향이 큰 것 같습니다. 반도체 쪽도 상승세를 아침에 오전장의 어떤 강세를 유지해주는 그런 흐름이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긍정적인 흐름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저희가 투자자로서 좀 안심하고 매매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있어요. 그리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제가 뭐 지속적으로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뭐 제가 아침 11시 15분에 하죠. 이슈플레이에서도 계속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1월 달에도 계속 뭐라 그랬습니까? HBM 다시 갈 것 같습니다. 반도체, AI, D램, 슈퍼사이클 계속해서 저는 반도체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작년에 2차전지 섹터의 어떤 그 큰 흐름이 반도체라고 저는 분명히 말씀드렸고 지속적으로 반도체 보셔야 됩니다. 조정할 때도 반도체 사셔야 됩니다라고 얘기했는데 그것이 좀 터져주는 모습이고 저 신의 한 수 계속 보신 분 분명히 아실 겁니다. 지난주에 제가 어떤 종목들 얘기했나요? 혹시 기억하십니까? SK 하이닉스 그거 말고 뭐 얘기했죠? 한미반도체, HPSP 얘기했습니다. 분명히 저는 근데 뭐 제가 제 어떤 멤버십을 아직까지 열진 좀 않았습니다. 3월 초에 열게 되는데 거기서는 제가 명확하게 얘기 드리죠. 이거 사세요. 이거 어느 정도 가격에 매수하세요. 그리고 어디까지 보시오라고 얘기를 하지만 여기서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HPS 보십시오. 이렇게 얘기했죠. 예. 제가 이제 VOD가 있어요. 지난주에 했던 VOD 보시면 아실 텐데 그 VOD 제가 40분인가 거기에 제가 분명히 40분 때 지난주 신의 한 수입니다. 그거 보시면 제가 분명히 HPSP 여러 번 강조했습니다. 근데 오늘 뭐 거의 뭐 상한가 근처로 가는 모습이죠. 제가 외부 활동함에 있어서 거기서도 HPSP 매수해서 지난주부터 오늘까지 끌고 왔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큰 시세가 나왔고요. 제가 지난주에 제가 얘기했던 것부터 해서 이번 주 일정들 제가 정리한 것들 다 보여드릴 테니까 한번 보시고 어떤 시장 방향성에 대해서 제가 얘기 드릴 테니까 그것을 꼭 참고하셔서 매매에 꼭 도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선 제가 항상 보여드리는 거죠. 외국인하고 기관 누적 수급 동향을 제가 한번 띄워봤습니다. 2월 달부터 좀 상당히 바뀌는 흐름이에요. 코스피 보시면요. 1월 한 달 동안 외국인이 코스피 같은 경우에 거의 한 3천억대를 매수해 줬습니다. 네. 3천억대가 아니라 죄송합니다. 거의 1월 순매수 규모가 3조 4,800억 원대였거든요. 네. 근데 2월 달 들어서 3조 이게 지난 목요일까지입니다. 3조 1,590억 원 정도 순매수 들어왔습니다. 네. 1월 한 달 동안 들어왔던 정도의 자금이 2월 달에 들어오고 있는데
이 자금은 좀 중국 시장에서 빠져나온 자금이 좀 들어오는 부분도 있고요. 중국이 강력한 부양책을 써서 다시 외국인을 좀 사긴 사는데, 국내에도 좀 다시 들어오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상당히 좀 혼란스럽습니다, 저도. 그러니까 어떤 내용이냐면, 중국 시장으로 돈이 가면 아시아장에, 특히 이머징 시장의 같은 섹터이기 때문에 국내장에서 좀 돈을 빼기 쉽습니다. 그래서 인출해서 중국장으로 가는데, 그것이 또 이제 중국장과 또 이제 국내장이 연동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중국장이 빠지면 또 같이 빠지고 그랬는데, 중국장에서 빠진 돈이 또 국내장으로 조금 1월 달에 넘어왔습니다. 좀 넘어온 부분이 있었는데 중국장으로 다시 외인 자금이 또 가는데도 우리나라장으로 또 돈이 들어왔어요. 거기에다 지금 일본 증시 아시죠? 오늘도 뭐 거의 신고가, 사상 최고가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그런 상태인데도 외국인이 우리나라 증시, 국내 증시로 산다? 상당히 긍정적인 흐름이죠. 그렇죠? 그래서 수급적인 부분에 있어서 코스피도 뭐 상당히 좋은 흐름이고요. 차트상으로도 상당히 좋은 흐름입니다, 지금. 그 다음에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조금 외국인이 좀 지지부진합니다. 네, 외국인 같은 경우에 이 2월 들어서는 거의 한 2천억 정도 순매수해 주는 모습이고요. 기관이 지속적으로 좀 파는 모습이에요. 네, 1월 뭐 중순부터 거의 뭐 1조 넘게 지속적으로 매도해 주는 그런 흐름입니다. 하지만 국내 증시 같은 경우에는 거의 외국인이 주도하는 장세이기 때문에 기관은 크게 상관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하락장에서 기관이 계속 팔아주고 연기금이 사지 않고 수급 공백이 있는 상태에서 개인만 사면 모르겠는데 지금 상태에 상당히 긍정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기관이 갑자기 크게 매도하는 것도 아니고 찔끔찔끔 코스닥 같은 경우에 1,000억씩 순매도 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장세는 외인이 주도하는 그런 장세이기 때문에 외인의 어떤 수급을 보시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바로 제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이제 일정을 다 보여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난주 정리한 것들이 어떻게 갔는지 잠깐 좀 보여드릴 건데요. 여기 보시면 이제 여러 가지 얘기했는데 동국홀딩스나 LS 이런 것들은 이미 제가 지난주 일요일 날 작성했던 것들이 월요일 날 바로 시세가 나와버리고 좀 다 내려온 그런 흐름이었고요. 그 다음에 저기 맨 밑에 보시면 이제 서현이와 금호타이어가 있습니다. 여기 포드의 실적 발표에 제가 넣으면서 직접적인 관련주는 아니에요. 하지만 자동차 섹터이기 때문에 넣었고 상당히 수급적으로나 대장주 성격이기 때문에 보셔야 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방송에도 제가 얘기 드렸죠. 이미 갔습니다. 움직였습니다. 하지만 추가적으로 더 볼 수 있습니다라고 제가 얘기를 드렸습니다. 물론 제가 이제 앞으로 전문가 활동을 하면서 저의 멤버십 어떤 분들에게는 당연히 사세요라고 말씀드리겠지만 방송에서는 제가 강력하게 사세요라고 얘기하지 않고 보세요라고 얘기를 보통 합니다. 그래서 서현이와 금호타이어 같은 경우에 제가 다 이미 제가 일요일날 작성한 거 제가 화요일 방송이지 않습니까? 월요일날 다 갔어요. 이미 다 가버렸습니다. 화요일 아침까지 다 갔어요 라고 했는데 서현이와랑 금호타이어 같은 경우는 제가 추가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고 그럼 볼까요? 정말로 갔는지? 제가 요거 다음 차트 다음 슬라이드 보시면 서현이와 같은 경우에 제가 동그라미 파란색 친 것이 그날 방송날입니다. 네, 그날 더 볼 수 있습니다라고 얘기했는데 그 다음날 강하게 시세를 줬습니다. 서현이와 같은 경우에. 그리고 그 다음 이제 금호타이어 같은 경우에도 보시면 파란색 날이 제가 방송한 날이고 더 보실 수 있습니다라고 얘기한 게 얼마 없습니다. 이거랑 제가 반도체 얘기했거든요. 근데 금호타이어도 더 가는 모습이죠. 그죠? 네. 그리고 지난번에 제가 그 얘기 했지 않습니까? 자동차 부품 섹터에서 가장 뒤늦게 가는 섹터가 타이어다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금호타이어가 가는 모습이고, 여기도 또 이제 저 PBR 섹터이기도 했고요. 한국 타이어 앤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에 저평가 매력이다 그래서 상당히 증권사 리포트도 많이 나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증권사 리포트 같은 것들도 잘 활용하시면 좋습니다. 다 애널리스트들이 다 보니까 좋은 대학들 다 나오고 다 똑똑한 친구들이더라고요. 그래서 쭉 읽어보시는 것도 도움이 되실 것 같고요. 제가 그리고 이제 메인 핵심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린 거 다시 리뷰를 좀 하고 있는데요. 제가 이제 그 표를 설명드리고 이제 부수적인 거 밑에 이제 얘기 드리면서 막 얘기했습니다. 하나투어도 중국 춘절에서 이제 중국향 화장품 보시는 거 아니에요. 하나투어 본다고 하면 하나투어도 계속 갔던 흐름이고요. 메가MD 같은 경우에도 의대증원 규모 이슈, 증원 관련해서 아마 바로 주초에 갔을 겁니다. 갔었고. 그래서 제가 정리한 게 다 가버려서 방송에서 얘기한 다음에 다 과거형이니까 볼 게 없습니다. 하지만 제가 그래 챙겨드릴게요. 라고 얘기했던 게 바로
HPSP입니다. HPSP. 계속해서 얘기를 드렸습니다. HPSP. 못 믿으시겠으면은 지난주 VOD 신의 한수 저 제 편을 보십시오. 저도 좀 저평가돼 있는데 저 PBR인데 제가 데뷔한 지 얼마 안 돼서 근데 저 반도체를 제가 좀 많이 밀고 있거든요. 뭐 아시다시피 지금 반도체가 지금 핵심 섹터죠. 그래서 드디어 좀 빛을 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HPSP를 얘기했고 MSCI 분기 리뷰 이번에 편입은 되지 않았습니다. 네, HPSP가 한진카라고 에코프로 머티가 됐었죠. 네, 오늘 발표가 됐는데 되진 않았지만 엔비디아 실적 발표 이슈도 있고 HBM 섹터에서 예전 대장 이력도 있고 여러 가지 범용 이 장비의 이 HBM 섹터의 장비 종목인데 여러 유형이나 여러 어떤 용도로 바꿀 수 있는 그런 되게 범용성을 가진 그런 장비를 가지고 있는 회사다라고 분명히 말씀드렸고, 그래서 HPSP를 이때 설명하면서 이거 더 갈 수 있습니다. 이거 더 보세요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뭐 제가 과거형 자료를 준비했는데 그러지 말고 오늘 한번 볼까요? 뭐 다들 HPSP 오늘 뭐 강한 이슈, 강하게 뭐 상승을 했기 때문에 다들 아실 겁니다. 차트를 보시면요. 네, 오늘 뭐 강력한 흐름이죠. 오늘 뭐 거의 뭐 상한가 근처에 가는 그런 모습입니다. 네. HPSP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외부 활동을 하고 있는데 5조는 분명히 갈 것이다라고 분명히 말씀드린 부분입니다. 시총 5조 정도 보자라고 얘기했고 5조 정도 가까이 갈 때 아까 제가 어떤 말씀을 드렸냐면 추가로 좀 더 볼 수 있습니다. 더 갈 것 같습니다라고 분명히 얘기 드렸어요. 근데 HPSP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시총 5조인데 한미반도체랑 조금 살짝 관계가 있죠. 한미반도체 그 곽동신 부회장이 지분을 좀 가지고 있는 회사입니다. 어떻게 보면 본주보다 좀 더 계속적으로 더 잘 가는 흐름이에요. 한미반도체보다. 근데 특징이 있어요. 한미반도체가 갈 때 HPSP는 좀 잘 안 가고 그래요. 특이하게 그래서 지난번 목요일날 한미반도체 상한가 갔지 않습니까? 근데 그때 HPS 조금 좀 덜 가더니 물론 뭐 그날 좋았습니다. 목요일날. 그래서 제 일정 보신 분들 아마 수익이 나셨을 텐데 오늘 뭐 상당히 강한 흐름이죠. 근데 한미반도체는 오늘 조금 좀 약한 흐름이고요. 그래서 뭐 그런 어떤 시소놀이 어떤 이런 것도 있어요. 예, 주식에서 보시면. 그래서 그런 짝지의 개념으로 보시는 것도 뭐 상당히 좋습니다. 그래서 오늘 뭐 거의 HBM 섹터 대장이죠. 네, HPS 뭐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그래서 오늘 강한 모습인데 이것도 제가 하나 팁을 드릴게요. 외국인 같은 경우에 프로그램 매수를 보통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많이 걸어놓는 거죠. 프로그램을 통해서. 그 프로그램 매수를 잘 쓰는 것이 한미반도체랑 HPSP입니다. 오늘 한번 프로그램 매수 한번 보십시오. HPSP. 상당히 많이 들어오거든요. 한미반도체 같은 경우에도 지난 목요일날 프로그램 매수로 거의 100만 주 넘게 매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저는 많이 봅니다. 뭐 일정이라고 해서 뭐 다 아는 거를 하냐 그런 것이 아니고 저는 뭐 상당히 시장 주도주인 것들 그리고 어떤 테마 중에서도 상당히 강한 테마 이런 것들을 뽑기 때문에 제가 뽑는 것이 상당히 강하다라는 점 그렇게 알아주시면 좋겠고요. 저랑 뭐 제가 차트 많이 보여드렸지 않습니까? HPSP 같은 경우에는 전고인 거의 한 52,000원대 예, 여기 선 보이시죠? 여기 52,560원 정도로 이미 돌파랍니다. 이런 돌파인데 프로그램 매수까지 들어온다? 그러면 뭐 따라잡아서 단타라도 가능합니다. 네, 뭐 이런 것들, 이런 스킬적인 부분들은 제가 이제 이토마토 활동을 하면서 저희 어떤 멤버십에서 제가 보여드리는 그런 매매로 제가 소개해 드릴 거고요. 그래서 오늘 상당히 강한 모습이고 제 방송을 그래도 많은 분들이 2차전지 하시면서 다 그쪽 보시고 하실 때 저는 AI가 주도하는 이 반도체 혁명 성장주 sek터 연 평균 20% 증가하는 이 섹터를 보셔야 된다라고 분명히 얘기 드렸습니다. 2차전지도 물론 뭐 제가 반등한다고 말씀드렸는데 반등의 기술적인 반등이 나왔고요. 그래서 드디어 좀 빛을 좀 보는 것 같습니다. HBM 섹터는 제가 이슈플로에서도 절대 끝난 게 아니다. 예, 더 간다. 분명히 간다라고 얘기했는데 그게 그 전주였어요. 전주였는데 한미반도체로 상한가 갔거든요. 이슈플로우 보시는 분들도 분명히 아실 거예요. 제가 한미반도체 얘기한 거. 그래서 이제 그 뒤에 보시면 제가 이제 HPSP도 얘기하고 이제 제가 정리한 것들이 다 가서 이제 좀 보여드릴 게 없으니까 남은 2월 일정 소개해 드릴게요 하고 제가 얘기 드렸죠. 그래서 보시면은 FOMC 의사록 공개는 이미 이미 저희가 다 아는 내용이고 미국 연준도 이제 금리 인하는 거의 5월, 6월로 거의 뭐 기정사실화 했기 때문에 시장도 거의 컨센서스가 5월, 6월경에 금리 인하가 있을 것이다라고 이미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뭐 이런 이제 의사록 공개는 별 큰 차이, 큰 어떤 시장에 영향을 주지 못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제가 드리면서 밑에 엔비디아 실적 발표는 꼭 보셔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엔비디아 실적 발표는 2월 21일인데 너무 지금 상황이 좋다 보니까 지금 실적 상향 지금 조정이 되고 있어요.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 그래서 엔비디아가 지금 조금 이제 HBM 섹터에서 점유율이 조금 떨어졌습니다. 90%였는데 이제 80%거든요. 근데 대신에 이제 너무나도 이제 수요가 많고 공급이 달리다 보니까 미장에서 AMD도 뭐 상당히 강한 흐름이죠. 그렇죠? 같은 HBM을 이제 하는데 왜냐하면 엔비디아 물량 가지고는 도저히 지금 AI 칩의 수요를 감당해낼 수 없습니다. 그래서 뭐 아시다시피 오픈 AI, 뭐 샘 올트만 같은 경우에 막 다급히 방한을 하죠. 그죠? 그리고 이제 뭐 신생 기업이니까 돈이 없다 보니까 MS에서 돈을 받더라도 돈이 없다 보니까 중동 자금을 끌어모아서라도 지금 거의 1경, 그죠? 9,300조 정도의 자금 펀딩을 해서 AI 칩 지금 거기에 지금 투자를 하겠다고 지금 나서고 있습니다. 네. 지금 얼마나 상황이 급박하신지 아셔야 됩니다. 지금 엄청난 돈이 다 AI로 몰리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어느 쪽에 투자해야 됩니까? 저희가 지금 저희가 인간으로서 평생 사는 것도 100년 사는 것도 아닌데 투자 얼마나 한다고 지금 어디에 가 있어야 됩니까? 지금 저희 돈이? 생각을 해보시면 답이 나옵니다. 네. 그래서 돈이 몰리고 지금 기업들이 앞다퉈 투자하는 섹터 거기를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반도체를 계속 밀었던 부분이죠. 그리고 이제 사고의 플로우를 좀 생각을 하시면 어떤 것이 있냐면요. 지금은 장비주가 가지 않습니까? AI 칩 관련해서. 왜냐하면 이제 AI 칩이라는 건 아시잖아요. 기존의 메모리 그 칩 그거 하나, 달랑 그거 하나로는 되지 않습니다. AI를 학습시키기 위해서 방대한 자료가 필요한데 그 방대한 자료 어디다 넣습니까? 데이터 센터에다가 이제 만들어가지고 거기다 이제 메모리 칩을 엄청나게 이제 부착시켜가지고 그 메모리 용량을 엄청나게 크게 한 다음에 이제 그걸 활용해서 AI 학습시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일례로 뭐 개나 고양이 요거 이 사진을 준 다음에 비교해라라고 어떤 것이 개인지 고양이인지 그 특성을 파악해서 어떤 이제 우리 인간이 개나 고양이 사진을 딱 보여줬을 때 이게 개인지 고양이인지 파악을 예전엔 못했습니다. 그 컴퓨터가 가지고 있는 그 사진 속에 지금 내가 보여준 사진 그게 없으면 얘가 개인지 고양이인지 파악을 못했어요. 일치하는 사진이 있어야지 이건 개입니다 고양이입니다 했거든요. 근데 이제 AI는 어떤 거냐면 개나 고양이의 사진을 여러 개 학습시킵니다. 뭐 거의 100만 장, 1000만 장 이렇게. 그러면 이제 AI가 학습을 하는 거예요. 아, 귀가 이렇게 좀 짧고 뾰족하면은 고양이구나. 개는 이런 특성이 있구나. 이런 걸 파악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단순한 개, 고양이 비교에도 몇백만 장이 필요한데 뭐 저희 알파고부터 있었지 않습니까? AI 역사 보면 그런 어떤 바둑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많은 그런 학습 양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뭐 지금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뭐 거대 언어 모델 같은 경우 언어 같은 것도 그렇고 통역 이런 것도 얼마나 많은 학습 데이터가 필요하겠습니까? 그죠? 상당히 복잡한데 그런 거에 메모리 반도체가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그 메모리 반도체가 하나로는 되지 않으니까 어떻게 해요? 수직으로 쌓지 않습니까? 이렇게 쌓아가지고 하나의 패키징을 크게 해가지고 그게 이제 HBM으로 만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어떤 돈의 흐름을 좀 보시는 것이 어떨까 한 거예요. 예. 그래서 결론적으로 AI 학습에 필요한 메모리, 그게 한마디로 하드웨어적인 부분이죠.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HBM 같은 경우에는 어떤 겁니까? 메모리 반도체를 수직으로 쌓는 거, 물리적으로 쌓아서 용량을 확대하는 거고 CXL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효율화를 하는 거, 시스템 효율화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어떤 그 메모리 용량을 좀 크게 만드는 그런 어떤 기술이고요. 온디바이스 같은 경우에는 그런 어떤 클라우드나 데이터 센터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작은 소형 기기 안에서 AI가 작동하게 도와주는 그런 저전력 반도체 같은 것들이고요. 그렇죠? 효율성을 높인 것들이고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모두 다 AI입니다. 지금 AI 기술이 없는 그런 회사는 다 도태됩니다. 우리 쇼핑몰 같은 아마존 같은 데도 지금 AI를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구글 같은 것만 봐도 어떻습니까? MS 마이크로소프트가 이미 지금 추월한 지 오래죠. 그죠? 마이크로소프트가 AI를 먼저 했다라는 이유만으로요. 그죠? 그러니까 어떤 돈의 흐름, 그리고 지금 거대한 어떤 물결 같은 경우에 보시면 위대한 기업, AI 섹터 아닐까? 위대한 섹터,
AI 섹터, 지금 당장은요, 그쵸? 네. 그리고 뭐 이제 앞으로 이제 저희가 뭐 돈의 흐름을 이제 다시 뭐 이제 2차 전지 쪽으로 갈 수도 있겠습니다. 뭐 그런 것들을 이제 보시면 되는데, 지금 당장 가는 섹터를 두고, 가지 않는 섹터를 돈을 두시고 오랫동안 기다리시기보다는 어떤 지금 상당히 화제이고 돈이 몰리는 섹터를 보시는 것도 뭐 좋은 현명한 판단이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을 좀 하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그때 이제 엔비디아 실적 발표 때는 그러면 이제 엔비디아 관련주인 뭐 이수페타시스 그다음에 아이크래프트 이런 것도 있지만 제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이번에도 뭐 TSMC랑 엔비디아, SK 하이닉스가 이 삼각 동맹 맺는다고 했죠. 그죠? AI 칩 투자 관련해서 거기에 이제 한미반도체 끼니까 이렇게 가는 거거든요. 제가 그때도 그래서 이 뉴스 나오기 전에도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그래서 엔비디아 보실 때 SK 하이닉스 보시고 한미반도체 보시고 HPS 보세요라고 HPSP 보세요라고 분명히 강하게 얘기를 했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적어놨습니다. 그래서 VOD 40분쯤에 제가 좀 얘기를 했었네요. 예, 지난주. 그래서 40분 뒤에 한번 돌려보세요. 제가 어떻게 얘기했는지. 예, 그래서, 그때 얘기한 것이 SK 하이닉스, 그 다음에 한미반도체 얘기는 한미반도체가 화요일 날 제가 언급을 했는데, 목요일 날 이렇게 시세가 강하게 났습니다. 그래서 파란색으로 제가 해놓은 날이 방송 날이거든요. 이렇게 횡보하는 녀석이 목요일 날 바로 갈 줄은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그죠? 오늘도 한미반도체 같은 경우에 좀 가는 모습인데요. 한미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광민정 애널리스트가 또 그 증권사 리포트를 냈었죠. 그래서 연달아 두 번이나 이번 2월 달에 냈습니다. 그래서 목표가가 9만 원대인 걸로 알고 있는데 오늘도 뭐 꼬리 달고 좀 올라오는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한미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매출이나 뭐 순이익 같은 것들이 기존의 어떤 저희 컨센보다는 좀 더 상향될 여지가 좀 있어 보입니다. 예, 물론 근데 너무 높습니다. 시총이 잘하면 오버슈팅하면 10조까지도 가능해 보이는데 뭐 높은 자리이고 또 이 부분을 또 제가 여기 방송에서 사시라고 하기에는 조금 저도 좀 부담스러운 자리거든요. 근데 한미반도체는 만약에 7만 원대로 좀 내려와 주면 다시 한번 볼만합니다. 왜냐? 1분기 실적 발표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주가는 저희가 기대감으로 우선 오릅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 기대감이 숫자로 증명, 즉 실적으로 증명되는 것만 이제 차별화돼서 올라갑니다. 근데 제가 항상 뭐라 그랬죠? 방송에서 이번 1분기부터 HBM이나 이 AI 칩 반도체 섹터는 숫자로 증명이 됩니다. 이미 4분기 실적 발표로 전부 다 여태까지 뭐 D램 재고 같은 것들 때문에 다 재고 쌓이고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그죠? 뭐 그런 것들 때문에 매출 안 나왔던 거 이런 것들이 다 지금 털고 4분기 실적 발표에서 악재 해소로 다 털고 1분기부터 새롭게 시작하는 거거든요. 1분기 실적 발표가 이제 3월, 4월부터 시작을 하겠죠. 그때 이제 다시 재상승 가능합니다. 반도체는. 그래서 우선 당장은 저희 전략은 그렇습니다. 간단합니다. 뭐 어렵게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엔비디아 실적 발표가 2월 20일이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지금부터 미국 증시는 반도체가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기 때문에 뭐 저희도 계속 보는 거고요. 2월 21일까지. 하지만 2월 20일은 그래도 그나마 픽아웃 할 가능성이 좀 높죠. 그죠? 왜냐하면 그 다음 실적 발표까지 또 3, 4개월 남아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때는 좀 저희도 그때 때 맞춰서 반도체 섹터는 살짝 발을 뺄 수 있습니다. 그죠? 그랬다가 1분기 실적 발표 나오는 한 4월경, 4월 한 달 전부터 다시 재매수하는 전략, 뭐 그런 식으로 가져가시는 전략 되게 좋아 보입니다. 한미반도체만 말씀드렸는데 뭐 거기에 이제 하이닉스도 보세요. 하이닉스도 지금 신고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미 뭐 제가 이제 런칭한다고 해서 저에게 연락이 좀 오시는 그런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SK 하이닉스 저 방송 보고 샀어요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근데 또 떨어져 갖고 또 이제 고민이시더라고요. 제가 또 방송에서 SK 하이닉스 보시라고 했는데 떨어져요라고 하시는데 저는 보유하시라고 했죠. 그죠? 예, 보유하시니까 거의 지금 최근 신고가 경신한 흐름이고요.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도 솔직히 뭐 어떤 반도체 섹터 저 잘 몰라요. 공부가 안 돼 있습니다. 하시는 분들은 SK 하이닉스 사셔도 됩니다. 네. 근거가 뭐냐면, 네. 지난 2018년 한 3년 정도 반도체 슈퍼사이클이 왔거든요. 그때
저희 뭐 메모리 반도체 낸드 플래시 하면 거의 뭐 SK 하이닉스거든요. 삼성전자는 파운드리까지 있으니까 종합 반도체 회사고요. 인텔하고 비슷하죠. 그때 SK 하이닉스가 주구장창 갔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 저는 D램 반도체의 어떤 사이클은 슈퍼 사이클 그 이상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SK 하이닉스는 주구장창 갑니다. 예, 가야 됩니다. 지금 뭐 HBM 지금 3랑 HBM3E, HBM 이제 차세대 HBM4 전까지는 우선은 하이닉스가 삼성전자를 앞서고 있어요. 이미 지금 엔비디아와 동맹을 맺었고요. 샘 얼트먼까지 이제 엔비디아 이쪽으로 이제 오게 되면은 이쪽 TSMC와 그 다음에 SK 하이닉스 쪽으로 오면 이제 삼성전자 골치 아파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미 지금 선점한 그 효과를 톡톡히 누리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랑 SK 하이닉스의 어떤 차트 모양만 봐도 뭐 다들 아시죠? 누가 지금 선점을 했는지 이 섹터를. MS와 구글과 같습니다. 좀 비슷한. 물론 이제 삼성전자는 어떤 저력이기 때문에 좀 보긴 봐야 됩니다. 근데 물론 이제 조금 삼성전자는 근데 좀 위기긴 위기예요. 네, 이번 지금 저번에 제가 우상혁 그 높이뛰기 거기에 비유했지 않습니까? 상대방이 지금 2m37을 이미 지금 뛰어넘었기 때문에 2m37을 도전하는 것이 아니라 2m40으로 올리는 거죠. 예를 들어서. 그죠? 그래서 삼성전자는 바로 HBM3를 건너뛰고 바로 그 다음으로 넘어가서 이렇게 지금 승부를 볼 예정인데 우선은 뭐 SK 하이닉스가 예전 2018년도에 반도체 D램 슈퍼사이클일 때 지속적으로 우상향했던 그 기억, 네, 장기 상승의 기억도 있고 이미 지금 신고가 영역이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이 가면 더 갑니다. 물론 뭐 제가 말씀드린 엔비디아 실적 발표 2월 21일 날 좀 있고 그 다음에 항상 그렇다시피 모든 그런 저희 주식의 흐름은 이렇게 그냥 계속해서 주구장창 가는 것이 아니라 미국장 그렇게 갑니다. 근데 저희는 요렇게 뭐라 그러죠? 이렇게 파동을 그리면서 가요. 예. 그러니까 이런 것들 너무 또 급하게 또 따라붙어서 매수하지 마시고요. 좀 내려오면 이렇게 음봉 주고 이렇게 내려오면 분할로 계속해서 매수하시는 그런 전략 유효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SK 하이닉스 괜찮아 보이고요. 뭐 정 모르시겠으면은 뭐 반도체 ETF 같은 것들도 있습니다. 뭐 그런 것들을 보시는 전략도 좋고요. 그리고 이제 저는 미국장도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뭐 개인적으로 투자했지만 ARM 같은 경우에 거의 뭐 지난주 어제까지 거의 좀 2배 수익이 났습니다. 뭐 그런 것들도 제가 하는데, 뭐 그런 것들, 미국 주식도 제가 이제 앞으로 소개해 드릴 거예요. 그래서 뭐 저희가 그렇지 않습니까? 뭐 한국 주식만 해야 된다는 법이 없지 않습니까? 물론 이제 미국 주식은 세금을 되게 많이 내야 되는데, 미국 주식도 뭐 계속해서 돈이 복사되는 그런 어떤 장세이기 때문에 뭐 앞으로도 이제 계속 제가 이제 활동하면서 미국 주식에 관련된 부분들도 얘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태까지는 제가 뭐 지난주에 이랬어요. 자꾸 뭐 제 자랑만 한 것 같아서 이번 주 일정을 좀 얘기해 드릴게요. 이번 주는 보니까 정부 일정이 상당히 빈약합니다. 정부 일정도 그렇고 뭐 여러 가지 일정이 좀 많이 좀 빈약한 한 주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뭐 뻔하지 않습니까? 정부가 지금 이끌고 있는 강하게 지금 드라이브하고 있는 저PBR 섹터 그리고 미국장 그리고 전 세계의 기업들이 바라보고 있는 AI와 AI 칩 섹터 즉 반도체 섹터죠. 지금은 하드웨어 지금 시간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두 가지 섹터에 집중하는 전략을 저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가장 강세 테마인 저PBR 뭐 근데 거의 그래서 뭐 지금 현대차 같은 경우에도 오늘 좀 상당히 강한 흐름이었죠. 계속해서 이쪽은 정부의 그 밸류어 프로그램이라고 그러죠. 그 일본을 표방한 그런 어떤 주주 친화적인 어떤 그런 정책들 같은 것들을 유도하는 그런 밸류어 프로그램인 것 같은데 아직까지 2월 안에 발표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일정 테마적으로 아직 죽지 않은 그런 테마입니다. 물론 이제 조금 지난주부터 좀 그랬던 것 같아요. 조금 차별화가 좀 되고 있어요. 그런 흐름을 좀 감안을 좀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 주 일정을 제가 정리한 것들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근데 항상 얘기 드리는 겁니다. 저는 요거를, 그래도 오늘은 저희 설 연휴 때문에 어제 장이 열리지 않아서 제가 이거 어제 밤에 완전히 다 정리해가지고 어제 밤 10시에 저희 PD님한테 이걸 보내드렸어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 저는 이거를 전혀 수정을 할 수 없고 그냥 그대로 가지고 왔거든요. 그리고
제가 이번에 한 20여 개 종목을 2,000개 차트를 다 보고 모든 종목들을 다 보고 뭐 여러 가지 뉴스까지 다 봐서 20개로 줄였습니다. 그죠? 그래서 줄여서 제가 정리한 것들을 한번 쫙 다 가져왔습니다. 뭐 전혀 뭐 수정 같은 거 안 하고 그냥 가져왔습니다. 어떤 것들을 제가 정리했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우선은 오늘 일정이었습니다. SK네트워크스랑 롯데손해보험 실적 발표 이렇게 있었는데 롯데손해보험이 오늘 뭐 상당히 강세였죠. 그죠? 오늘 보험사 쪽이 실적 이슈도 있었고 M&A 이슈도 있고 뭐 그리고 이제 저PBR 섹터였는데 강세였는데 그래서 저는 이런 골프전 유딘홀딩스, KB금융, SK네트워크스 이런 것들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KB금융도 시세가 나왔고요. KB금융 같은 경우에는 인수한 보험사의 어떤 실적이 좀 좋더라고요. 그런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SK네트워크스 같은 경우에도 시세를 분명히 주고 내려왔어요. 네, 다 보시면 아십니다. 골프전 유딘홀딩스 같은 경우에 조금 급등락을 좀 하는 그런 좀 차트의 흐름이라 오늘 조금 음봉이 나오는데 이것도 조금 눌렸다가 좀 갈 수 있어 보입니다. 네, 그렇게 적어 드렸고요. 그래서 여기에 화요일 SK네트워크 롯데손해보험 실적 발표에 왜 이 골프존 뉴딘홀딩스가 왜 있느냐, KB금융이 왜 있어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이거 보시면 어떠세요? SK네트워크 같은 경우에 뭐 그 지주사죠. 그리고 롯데손해보험 같은 경우에 손보사죠. 그죠? 즉 금융권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런 것들이 있으면 그냥 띡 롯데손해보험 보고 그냥 차트 보고 뭐 수급 보고 뭐 실적 보고 이런 게 아닙니다. 저는 롯데손해보험 있잖아요. 그러면은 보험사 차트 다 보고 생명보험 화재 있는 거 전부 다 봅니다. 뭐 메리츠 뭐 금융지주 이런 거 전부 다 보고요. SK네트워크 보잖아요. 그럼 홀딩스 그럼 지주사 차트 50여 개 정도 넘거든요. 그거 다 봅니다. 다 보고 뽑는 거예요. 저는. 네. 누구보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니까 뭐 당연히 뭐 저한테 보상이 나와야 되겠죠. 여러 가지 이렇게 상승으로 좀 보답을 좀 해주는 주가의 흐름 모습이고요. 그 다음 밑에 보시면 반도체 첨단 패키징 초격차 기술 확보를 위한 정부 지원 본격화 있습니다. 국내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에 대한 어떤 지원이 좀 많이 부족합니다. 일본 같은 경우에도 뭐 18조 정도 그 반도체 쪽에 어떤 지원 정책이 지난해에 나왔었고, 미국 같은 경우에는 뭐 반도체 이미 보조금 상당히 많이 주고 있죠. 20조 넘게 뭐 주기도 하고, 그다음 여러 어떤 주에서도 특별하게 또 이제 뭐 세금 감면 혜택 같은 것들을 주면서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를 자꾸 끌어들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도 지금 미국의 신공장 그 설립을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어떤 주에 할지를 지금 고민 중인데, 뭐 이런 것들이 다 장비주와 또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계속 HMC 섹터 계속 보셔야 돼요. 네. 그래서 이런 거에다가 저는 과감하게 상한가인 종목 한미반도체 PSK홀딩스를 넣었습니다. 네. 차트 보십시오. 네. 한미반도체 같은 경우에 뭐 갭이 떴는데 뭐 저게 먹을 게 있느냐. 그래도 오늘 시세 주고 내렸거든요. 네. 그리고 PSK홀딩스 같은 경우에도 보시면 어떻습니까? PSK홀딩스도 갭을 떴지만 오늘 상승해주고 내렸습니다. 이게 저 외부 활동할 때 오늘 딱 한 주 얘기하거든요. 그게 한 주 얘기하는 PSK홀딩스예요. 네. 저 신고가 갈 거라고 얘기했거든요. 신고가 쳤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런 식입니다. 네. 그 다음에 2월 15일 목요일, 뭐 수요일에는 좀 볼 일정이 좀 없어서 목요일 할 거 이야기 드리는데요.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 하면 그 반도체 장비 회사죠. 유명한 미국에. 그래서 여기에도 반도체 장비 섹터 중에 또 HPS 또 넣었죠. 그쵸? 이거 보시고 오늘 시초가에 사셨어도 HPSP 뭐 거의 상한가 근처 가는데 뭐 약간의 시세라도 초보자라도 드셨을 것 같습니다. 예, 이거는 뭐 손절할 어떤 그런 시간도 주지 않고 올랐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모습. 탑엔지니어링 같은 경우에 2차전지도 같은, 2차전지 쪽도 같이 겹치고 있는 종목인데 한번 차트 한번 보십시오. 탑엔지니어링도 상승하는 그런 모습이 나왔고요. JT 같은 경우에는 테크윙하고 좀 비슷한 영역입니다. 테크윙 쪽하고. 그래서 테크윙이 너무 많이 갔는데 JT가 좀 안 가는 그런 모습인데 같은 HBM 섹터예요. 그래서 만약에 후발로 보시는 분이 있으면 JT 보셔도 괜찮습니다. 네. 저번에 HPSP 이렇게 얘기하고 갔지 않습니까? 그래서 JT도 괜찮은 흐름인데요. JT 한번 차트 한번 보시겠습니다. 예. 자, 차트를 좀 띄웠는데요. 보시면 어떠세요? 이 차트. 뭐 이제 앞으로 차트 보시는 법도 좀 알려드릴게요. 예. 뭐 차트가 좀 중요하지 않습니까? 안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저점을 좀 올리는 흐름이에요.
예, 저점 보시겠습니다. 저점을 요렇게 올리죠. 그쵸? 그쵸? 계속해서 올라가는 흐름 이렇게 보이실 겁니다. 이렇게. 예. 그리고 요 이제 전에 있는 고점을 좀 넘고 있죠. 이렇게. 그죠? 여기보다 여기 1번보다 2번. 예, 2번이 좀 더 높죠. 그럼 3번은 좀 높을 수 있겠네요. 그쵸? 시총이 좀 작고 그다음에 호가창이 좀 비어 있는 어떤 그런 좀 부분이 좀 문제인 것 같습니다. 요즘에는 뭐 시총이 좀 어느 정도 한 1조 이상은 돼야 그런 어떤 중형주라고 하나요? 그런 어떤 코스피 쪽 그런 종목들이 외인이나 어떤 기관이 강하게 매수해주면서 좀 드라이브 걸어주는 모습인데 좀 JT는 좀 그런 부분이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좀 소형주기 때문에 흐름이 좀 강하게 나오진 않는데 뭐 이런 종목은 조금 아직까지 상승할 여력이 좀 충분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태까지 드린 것 중에선 뭐 JT 정도 그리고 한미반도체, HPSP 뭐 이런 PSK홀딩스 이런 것들도 있지 않습니까? HBM 섹터는 이제 1분기 실적 발표 그때 전에 다시 한번 또 이거 내려오면 보실 수 있는 그런 종목들이에요. 그래서 반도체는 계속 보셔야 됩니다. 네. 네,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밑에 보시면 뭐 이제 다른 것들도 제가 좀 정리 좀 해놨습니다. 표로 정리를 너무 예쁘게 잘 해주셨는데요. 저희 피디님께서 주요국들과 이제 무탄소 에너지 협력 방안 논의 이런 것도 있는데 한신기계를 넣었습니다. 한신기계는 뭐 아시다시피 이게 거의 그 원전 쪽인데요. 좀 원전 쪽이 좀 좋지 않은 그런 뉴스도 조금 나오긴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좀 그런 부분이 좀 있어서 조금 오늘 잘 안 가는 모습인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반도체 섹터도 전력이 상당히 중요한 거 아십니까? 저번에 기억나세요? 뭐 그때 여름에였습니다. 몇 년 전이었던 것 같은데 여름에 막 블랙아웃 해갖고 막 대규모 정전이 나니까 어땠어요? 막 반도체 공장 손실이 가동이 안 되면 막 몇백억이다 이런 얘기 기억하십니까? 저희 이토마토의 우리 시청자분들께서는 되게 수준이 높으셔서 다 아실 것 같아요. 그래서 안정적인 전력 공급 되게 중요하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앞으로는 그래서 신재생 쪽은 아시다시피 아직까지 효율이 그렇게 강하게 나진 않습니다. 예, 요게. 그래서 안정적인 어떤 전력 하면은 SMR, 소형 원전, 그리고 원전 쪽. 아무래도 효율성이 상당히 높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대안으로 나올 수 있어 보입니다. 즉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반도체 쪽 후발로 에너지 쪽, 즉 원전 쪽도 한번 움직임이 나올 수 있어요. 예, 그렇게 주식적인 사고를 연결하시면 좋지 않을까 합니다. 근데 뭐 아시다시피 저희 지금 이제 윤 대통령의 어떤 정책이 원전 어떤 10기 수출이 어떤 목표거든요. 거기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지속적으로 이제 정책 테마지 않습니까? 이쪽이. 저출산도 그랬고요. 교육도 그랬고, 뭐 그렇기 때문에 비대면 그런 의료 쪽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런 종목들은 그래서 내려와 있을 때 한번 보시는 전략 그런 게 좋습니다. 그래서 언제 또 이제 뉴스가 나면 한번 막 튀잖아요. 예, 그래서 그런 식으로 접근하는 그런 섹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밑에 보시면은 여기 통상교섭본부장의 송도 포스코 인터내셔널 방문이라고 했는데 아니 그러면은 포스코 인터내셔널 봐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실 수 있는데 저는 옆에 뭐라고 적었습니까? 네. 에코프로 머티 적었습니다. 근데 오늘 아시죠? 에코프로 머티 엄청나게 갔죠. 모르겠습니다. 뭐 에코프로 머티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MSCI 편입 이슈도 뭐 강했고요. 그리고 차트적으로 도지라고 하나요? 조금 뭔가 어떤 턴의 어떤 흐름, 네, 그런 어떤 신호도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상당히 주시하고 있었던 종목인데 오늘 뭐 강하게 가는 모습이고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슈플로에서 계속 말씀드렸죠. 요게 1대5 액면 분할 이슈 있다. 그래서 보셔야 된다고 얘기했는데 이슈플로에서 얘기를 제가 지난주부터 하고 있는데 그때 말씀드리고 계속 지금 3연속 거래일 상승 나왔습니다. 그래서 2차 전지 섹터도 저도 보죠. 그래서 제가 얘기한 것들 벌써 이미 상승이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밑에는 이제 인도네시아 대선이 있어요. 인도네시아 대선이 있는데 지금 유력한 두 주자가 모두 구리나 아연 같은 것들이 이제 수출 금지를 좀 추진을 하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조금 보셔야 돼요. 혹시나 뭐 안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대차는 근데 오늘도 살짝 좀 상승이 나왔어요. 왜냐하면 초전도체가 요즘 강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초전도체 쪽에 구리가 또 이제 들어간다고 해서 구리 관련주들 다 초전도체 쪽으로 가신 거 아시죠? 그 같은 섹터로 묶인 거 아시죠? 그래서 대창도 좀 그런 흐름 때문에 오늘 잠깐 상승이 좀 나왔던 흐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이슈
이슈가 있다라고만 좀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시세가 조금 나오면 조금 주춤하게 돼요. 제가 방송에서 좀 다 늦게 보시기 때문에 이거 얘기했으니 가는 거 아니야라고 하실까봐 제가 다 얘기 드립니다. 그래서 이거 정도는 좀 더 보실 수 있어요. 이미 갔습니다. 그걸 다 구분해서 드리니까 그렇게 보시고, 그 다음에 VOD로 다시 한번 보시면서 화면도 멈춤하셔갖고 어떤 거 얘가 적어놨나 제가 적어놨나 그런 거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이제 보시면은 이제 XR 쪽에 이제 융합산업동맹 기업 간담회가 있습니다. 뭐 기업 간담회는 제가 여태까지 일정 정리를 거의 6년 차 지금 해오고 있는데 뭐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뭐 정부가 뭐 몇천억 뭐 투자한다, 개별 기업에 투자한다, 이제 정부와 이제 같이 어떤 걸 한다, 사기업과 한다 이런 것들이 아니기 때문에 강한 일정은 아니나 왜 XR을 넣었겠습니까? 네, 들립니다. 네. 비전 프로가 주말에 나온 기사 보셨어요? 지금 웃돈 주고 거래된다 이렇게 해서 막 1200만 원까지도 700만 원 거의 2배에서 1200만 원 3배까지도 나온다 이런 이슈가 있었어요. 그리고 저도 시연 동영상을 봤는데 이 비전 프로의 어떤 지금은 되게 무겁다고 합니다. 되게 무겁고 여러 가지 조금 좋지 않은 그런 단점도 이제 좀 나올 거겠죠. 아무래도 그런 것이 있는데, 그래도 어떤 새로 여태까지는 없었던 실생활에 쓰고 돌아다닐 수도 있으니까요. 증강현실도 넣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제가 보니까 기타 같은 것도 기타 잡고 이렇게 보면은 증강현실로 해갖고 요 치는 것들이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이렇게 화면으로 뜨고 범용성 어떤 쓰임의 다양성 이런 것들을 좀 봤어요. 그래서 XR 쪽도 제가 지수 반등을 본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수 반등하면은 기존의 지수 때문에 좀 내렸던 강했던 그런 섹터들, XR 쪽도 강했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그쪽에 4x4가 대장인데 가겠지 했는데, 넣었는데 오늘 한번 보십시오. 4x4. 갔죠? 그죠? 네. 다 이것들은 제가 어제 정리한 내용입니다. 오늘 가는 거 보고 한 것이 아니에요. 네. PD님께서 이렇게 다 정리를 예쁘게 해주시거든요. 그리고 밑에는 이제 AI 일상화 현장 간담회. 요거 AI 일상화는요, 정리를 매번 한 사람만이 알거든요. 어떤 거냐면, AI 일상화 현장 간담회는 거의 매주 있어요. 여기에. 예. 그래서 일정 안 보시는 분들은 이거 어디서 보셨어요? 그리고 어떤 분들은 물으시더라고요. 자기가 한번 해보겠다고. 근데 한 사람이 계속 해야 됩니다. AI 일상화 하면은 와, 이번 주 정부 일정에 AI 일정이 있어? 봐야 되겠네가 아닙니다. 매주 있는 일정이기 때문에 강도는 떨어져요. 예. 하지만 AI 쪽도 지금 어떻습니까? AI 칩 쪽, 지금 하드웨어 쪽이 강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소프트웨어 쪽으로 저도 갈 거로 보고 있거든요. 다시 이제 GTP, 챗 스토어 같은 것들로요. 그래서, 저는 더전 비전, 한글 컴퓨터 이런 것들을 봤는데, 이런 것들은 살짝 시세를 주고 좀 내렸거든요. 이런 종목들도 한번 추적해 보시는 것 괜찮아 보입니다. 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기타로, 제가 이제 표나 이런 것들 다 넣고 남은 것들 조금 후보로 조금 밑에 이제 기타로 해서 넣어두거든요. 그래서 맨 밑에 시스템 반도체, 테크윙 메커스까지 해서 한 21개, 22개 종목 이번 주에 추렸어요. 근데 한번 보세요. 제주반도체도 오늘 살짝 시세를 주고 내렸습니다. 오늘 좀 온디바이스 쪽은 좀 안 가는 흐름이죠. HBM 속 섹터도 후발로 제가 HPSP 한미반도체를 탑픽, 그 다음에 PSK 홀딩스를 탑픽으로 넣고 이제 후보로 이오테크에서 DIT를 넣은 거고요. 그 다음 PCB에 타이걸렉 넣었는데 타이걸렉 상당히 좋은 흐름이었습니다. 한번 차트 한번 보십시오. 그 다음에 시스템 반도체 같은 경우에 테크윙 메커스 넣었는데 오늘 한번 차트 한번 보시겠습니다. 네, 좋은 거 잘 나온 거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타이거 일렉 한번 보여드릴게요. 타이거 일렉 같은 경우에는 DDR5도 있죠. 예.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어가지고 제가 넣은 부분이 있는데요. 타이거 일렉. 차트 제가 보여드리는 이유는 제가 간 거 자랑하려고가 아니라 한번 보실까요? 저랑 많이 제 지금 방송을 거의 지금 이제 한 2달째 하고 있는데 많이 보신 분 제가 어디에 긋는지 아실 겁니다. 어디에 긋죠? 제가? 네, 최근 전고에 긋죠. 최근 전고에 그으니까 신기하지 않습니까? 지난주 목요일 고점하고 딱 맞아 떨어지죠. 그러니까 저항입니다. 이거 저항. 근데 저항을 어떻게 했어요? 어떻게 했습니까? 이런 거 알려드리는 분들 없을 거예요. 그죠? 저희 토마토 전문가분들. 갭으로 넘었어요.
네, 오늘 갭으로 그 저항을 넘어 시작했습니다. 이런 종목들은 단타로 따라가기 가능합니다. 물론 이제 여러 가지 스킬이 필요하십니다. 여러 이제 초보자분들은 또 이제 언제 팔지를 모르시니까 또 막 내려오기도 하고 막 그러신데 그런 부분 나중에 저한테 맡겨주시고요. 타이거 일렉도 상당히 좋은 흐름인데 제가 어제 그죠? 일요일날 정리한 것들이 이렇게 가는구나라는 걸 보실 수 있으시고요. 테크행도 한번 보시겠습니다. 테크행 차트 어떠십니까? 어디에 그어야 됩니까? 차트? 전고에 그어야 되겠죠? 물론 뭐 전고를 지난 목요일 날 넘었기 때문에 기준이 되는 건 지난주 목요일에 요 장대 양봉입니다. 근데 그쵸? 뭐 여기를 지금 벌써 갭으로 떠서 시작을 했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신고가 차트이기 때문에 보시는 겁니다. 저는 이런 거 못해요라고 하시면 그냥 짧게 그냥 이익 취하시고 나오셔도 되시고요. 그리고 저는 또 이런 너무 높은 것들만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도 한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테크잉도 이런 제가 정리한 게 진짜로 다 가는구나 라는 거 보실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매커스 같은 경우에도 보시겠습니다. 매커스 같은 경우에는 저는 이런 거 나중에 할 때 이제 알려드릴게요. 예, 요런 갭이라고 하죠. 앞에 이렇게 봉 사이 이렇게 갭이 즉 상당히 그 공백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 갭을 또 생긴 갭을요 넘어서서 시작을 했어요 오늘. 이런 종목 상당히 강합니다. 네. 오늘 뭐 장이 좋아서 뭐 다 가는 거 아니야가 아니라 제가 적은 것들이 상승 상위 종목들이에요. 네. 그래서 이미 정리한 것들이 오늘 다 가버려서 그래서 지금 어떻게 하느냐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래서 제가 오늘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JT 종목 같은 경우에 보시고 그다음에 반도체 같은 것들은 이제 좀 내리면 보는 전략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번 주에 정리한 것들이 벌써 이미 지금 너무 많이 가버렸다. 그럼 뭘 봐야 되느냐? 다시 한번 정리 드립니다. 그러면 다음 주 그리고 남은 2월 일정 뭔지 알려드릴게요. 그리고 저는 이제 앞으로 다른 전문가분들과 마찬가지로 이제 3월 이제 봐야 될 섹터 종목 몇 가지 제가 이제 강의도 해드릴 거예요. 근데 우선은 지금 이렇게 남은 것들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연히 뭐 남은 일정 보는 게 테마 연속성 파악하시고 물린 건 가져가야 되는지 안 가져가야 되는지 그리고 다음 주에 이 일정이 있으니까 지금부터 계속 끌고 갈 만한데 오늘 사야겠다라고 하실 수도 있기 때문에 항상 일정을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뭐 지난주에 보여드렸던 일정이에요. 뒤에 보시면 2월 20일에 엔비디아 실적 발표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엔비디아의 실적이 상당히 강할 것이기 때문에 반도체 섹터는 제가 봤을 때 조금 더 계속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네. 뭐 내리기가 쉽지가 좀 않아서 그게 문제예요. 예. 오늘 너무 좀 강하게 가서 내린 종목들이 좀 없는데 제가 말씀드린 특히 대장을 좀 많이 보셔야 됩니다. 대장으로 오늘 상승이 좀 강하게 나왔던 그런 종목들 조정일 때 보시는 방법이 있고요. 그 다음에 2월 24일 토요일에 저번에도 말씀드린 거예요. TSMC 관련해서 저는 이거 이야기 드렸죠. 에이직랜드라고. 에이직랜드랑 그 다음에 이제 오늘 뭐 가온칩스 같은 경우에 뭐 대규모 수주 공시로 상당히 강한 모습인데 AI 칩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맞춤형 AI가 계속 좀 대세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될 경우에 지금 ARM이 아시죠? 반도체 설계에서 전 세계 시장의 90%의 시장 점유율을 가지고 있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좀 더 갈 것 같은데 저는 미장의 ARM도 괜찮고 우리나라의 가온치스, 오픈엣지 테크놀로지, AD 테크놀로지, 퀄리타스 반도체, 에이직랜드 같은 경우에 내리면 좀 보셔야 되는 그런 부분이에요. 그래서 TSMC 관련해서는 비메모리 반도체, 즉 시스템 반도체 쪽을 조금 보시는 것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요거 하나 좀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지금 제가 종목은 제가 짜진 않았지만 MWC라고 해서 모바일 월드 콩그레스에 오늘 기사가 나왔습니다. 어떤 기사냐면 이재용 삼성 회장이 참가합니다. 네. 항상 이재용 회장이 여기 중동 가면은 꼭 오지 육지 통신 쪽 얘기 하거든요. 유럽이나 미국과 또 마찬가지고 그리고 아시다시피 미국의 이제 통신 장비 못 쓰게 하지 않습니까? 미국이 트럼프가 돼도 못 쓰게 합니다. 그래서 오지 육지 쪽이 연초에 강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재점화될 수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제가 오늘 기사 보고 좀 알았거든요. 예, 이번 설에 갔다 오고 그다음에 MWC에 이제 또 갈 거다라고 얘기가 있으니까 요거는 조금 지난번에 오지 육지로 강했던 종목들 있지 않습니까?
그것들 내려오면 보셔야 돼요. 그래서 요거 괜찮습니다. 근데 이번 모바일 월드 콩그레스에서 오지 육지 말고도 통신칩 그다음에 XR 쪽도 한다고 하니까 XR 쪽도 조금 오늘 반등하고 있으니까 좀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밑에 보면 제약바이오도 있는데 저는 지수 이렇게 반등하면 분명 제약바이오도 다시 반등 나올 거라고 봐요. 그래서 오늘 알테오전 올라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부 제약바이오도 보시는 전략 말씀드리고요. 마지막으로 2월 27일에는 트위치 한국 서비스 종료. 이것도 지난주에 말씀드린 거예요. 그래 아프리카 TV 올랐지 않습니까? 전고 근처니까 이것도 좀 추적하셔야 됩니다. 잘하면 전고를 뚫어버릴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치즈직 관련주도 조금 오늘 플레이디 같은 경우에 조금 상승이 나오는 흐름인데 이 종목들도 분명히 트위치 한국 서비스 종료 전에 한번 반등이 좀 나올 거로 보고 있어요. 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거 꼭 추적하시고요. 제가 이번 주 오늘입니다. 화요일, 그 다음에 목요일, 그 다음에 그 다음 주 화요일, 목요일 이렇게 4번 유튜브 이토마토에서 제가 라이브 방송이 있어요. 네. 그래서 거기에서 제가 방송을 하기 때문에 제가 여기 방송에서 지금 시간 관계상 말씀 못 드렸던 종목들 같은 거 분명히 제가 말씀드립니다. 거기서 제가 말씀드린 나무가가 2일 만에 50% 급등이 나왔습니다. 나무가 사세요라고 얘기했거든요. 예, 그런 종목들 이야기 드릴 테니까 오늘 꼭 4시에 오십시오. 네, 꼭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거기서 제가 좀 더 자세한 얘기들 제가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좀 더 편하게 얘기할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제 일정 매매 계속 좀 조회수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예, 계속 매주 제가 화요일 날 2시에 하니까 꼭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VOD도 꼭 보시고요. 댓글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제 방송 봐주셔서 감사드립니다.